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참다운 목민관 유종원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시를 아시나요? 천산의 조비절이요 만경의 인종멸이라 고주 사리봉이 독조의 한강설이라. 이 시는 유종원이 쓴 너무도 유명한 강설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노산 이은상이 번역한 글로 강설이라는 시를 알게 됐는데요. 나중에 한자를 배우고 유종원의 시를 보면서 참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뜻을 보면 산이란 산마다 새의 날아가는 잣이 끊어지고 길마다 사람의 잣이 끊어졌는데 외로운 배 위에 삿갓은 노인네 혼자서 낚시질 강에는 눈만 날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 경치를 읊어낸 것이 정말 절묘하게 읊어내서 중학생이었던 제 마음속에도 유종원의 이름이 깊이 박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종원은 600여 편의 시를 남기고 문장을 남겨서 당송 8대가로도 유명하지만 그는 정치에 있어서 개혁을 추진했던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문학적인 재능보다는 그의 정치적인 성향과 그가 정말 참다운 목민관이었다는 내용을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종원은 이미 4살 때부터 천재로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21살 때에 과거에 급제합니다. 즉 진사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벼슬길에 오르기 시작해서 33살의 나이 때 순종이 중요했던 왕숙문과 왕비를 쫓았던 사람이 유종원입니다. 왕숙문과 왕비는 순종을 도와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퇴폐상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영정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정혁신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에 세력을 얻기 시작했던 번진의 병사력을 약하게 하고 군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고요. 하나는 날개가 무성해지기 시작한 환관의 세력을 꺾고 환관들이 갖고 있던 병권을 회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황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던 개혁을 했던 것인데요. 불과 180일 만에 그 당시 환관의 우두머리인 구문진을 비롯해서 번진의 절도사들 그리고 조정에 있었던 개혁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오히려 황제가 퇴위를 당하고 그의 아들인 헌종이 등극하면서 유종원은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인데요. 그는 지금으로 치면 호남성 영주라는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원래 벼슬이 예부 원해랑이라는 중앙의 관직이었는데요. 영주 사마라는 말이 벼슬이지 감시의 눈길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귀향길이었습니다. 장안에서 그 더운 호남성 영주까지 가서 생활을 하는데요. 무려 10년 동안 영주 사마로 있습니다. 그때 썼던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처음에 읊어드렸던 강설이었습니다. 그는 영주에 있는 동안 철학 사상을 다듬었는데요. 그의 이론을 보면 유심론이 아니라 유물론이었습니다. 순자의 계통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했던 유석과 더불어서 중국 당왕조 그리고 후대 송나라 유물론에 강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유종원인데요. 첫째, 천명을 부인했습니다. 즉 왕권 신수설을 부인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황제는 하늘이 낸다. 즉 천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는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원래 인간도 원시생활을 하다가 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세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추장이 되고 또 부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된 것이다. 황제는 하늘에서 낸 게 아니라 백성들의 추대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왕권 신수설을 뒤엎었습니다. 이것은 서한시대 때부터 동중서가 천인 가몽서를 통해서 천자를 하늘의 아들,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으로 추앙했던 것과는 달리 천자도 일반적인 사람이고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받은 자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엎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늘이 선량하다.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늘이 벌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유종원입니다. 즉 유물론에 있어서 순자의 유물론 계통을 쫓았고 그것을 더욱더 심화시켰던 사람이 유종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종원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참다운 목민관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의 영주 사마의 귀양 생활을 끝내고 그의 나이 43살 때에 유주에 자사로 가는데요. 자사는 한 지방관입니다. 그는 유주에 가자마자 여러 가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씁니다. 첫째는 그 지역의 백성들이 지식 수준이 낮고 굉장히 미개한 것을 보고 학당을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유주 지역의 사람들은 물을 하천의 물, 즉 흘러가는 강물이나 아니면 빗물을 받았다가 그 물을 사용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많았고 아주 전염병이 많았는데요. 유종원이 가서 이 지하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곳에 우물을 파서 이 우물물을 먹도록 해서 위생 상황을 개선해서 그곳에 전염병을 없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병이 나면 무당이 처방해준 약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것을 본 유종원은 정식의 의사들을 키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의사들을 불러왔고 그 의사들을 통해서 의사들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의료제도를 개선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지역의 백성들 중에 노는 자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유주시 외곽에 있는 황무지들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간한 땅은 황무지를 개간한 사람들한테 주어서 농업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주시의 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의 생활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당시의 황제인 헌종, 그 순종의 아들인데요. 헌종은 사실 당나라에 있어서 헌종 중흥이라고 할 정도로 쇠락했던 정치를 개혁했던 임금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종원과는 별로 인연이 없었고 유종원을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황권 신수설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밑에 있던 재상들이 계속해서 유종원을 중용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니까 헌종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중앙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령장이 가는 도중에 유종원은 47살의 나이로 유주에서 병사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는 33살까지는 그래도 득이 만만한 세월을 보냈지만 불과 180일의 개혁을 하다 실패하고는 그 이후에 14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그는 600편의 시와 문장을 남겨서 당당히 당송 8대가 당나라에서는 2명이 꼽히는데요. 한유와 유종원입니다. 송나라에 들어가서 구양수, 소순, 소식, 소철, 증공, 왕한석 이렇게 해서 송나라의 6명과 함께 당송 8대가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가로 꼽히게 됐고요. 또 그가 영주 사마 10년 동안에 철학 사상을 다듬어서 천명에 관한 본인 스스로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주 자사로 가서는 본인이 권력이 어느 정도 생기니까 그것을 본인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유주 지역이 굉장히 잘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정말 그대로 목민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유주시에 가면 유종원을 기리는 기념관과 유종원에 관련된 학당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유주시에서는 매년 유종원에 대해서 기념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당 순종시대 때 영정혁신을 통해서 개혁 정치를 주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귀향을 갖고 그리고 유주 지역의 자사로서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 지역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통해서 참다운 목민관의 역할을 했었던
방송 8대가이자 고문 부흥운동의 주창자인 유종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